안녕하십니까. 정책개혁관 황민건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수요 대식회에 함께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박종훈의 지식한방을 운영 중이며 트럼프 때문에 아마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2.0 시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많은 분들이 정말 사실 저는 트럼프 이 선거가 11월 5일이었는데 트럼프 2.0 시대 책을 인쇄한 게 10월 29일입니다. 페이스가 된다는데 무슨 미친 소리냐. 이거 책을 냈다가 분명히 휴지된다. 그래서 아무도 책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오판을 하는데 이제 미국 경제나 이런 것들 그리고 관세 정책이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 글로벌 시각 미국 전체의 GDP와 유럽 전체의 GDP를 한번 보세요. 2008년만 해도 유럽이 더 높았습니다. 2035년이 되면 미국과 유럽의 격차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일본과 에콰도르만큼 차이 날 것이다. 이게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쓴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에는 절대로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물론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빅테크들은 딱 빼버리고 그럽니다 라고 했던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한국은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자,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때 그래도 이거 보세요. 한 2011,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저때 3,300을 기록했을 때가 딱 어떤 상황이냐 하면 유럽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89년이었기 때문에 35년이나 걸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석학들, 피터 드러커라든가 아니면 나이스미트, 혹시 여러분들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 제가 1990년대에 석사학위를 받으려면서 유럽 통합론을 뜻이 뭐라고 주장했냐? 유럽은 2010년대가 되면 올라갈 것이다. 그건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바로 합계 출산율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선각자들, 정말 뛰어난 미래학자들은 정말로 2010년대를 미국의 합계 출산율보다 유럽의 합계 출산율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95년 정도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2010년대가 되니까 유럽 경제가 무지무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고, 그걸 이런 미래학자들은 내다본 겁니다. 활력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대, 그리고 유럽은 1.5대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 앞으로 어떤 나라에 투자할 것인가, 또는 어떤 예를 들어 대출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 제일 대표적으로 유럽 경제가 이렇게 다 석년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미국은 요게 인구 구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해야겠죠. 이게 모든 도시, 앞으로 대한민국보다 유럽이 훨씬 인구 구조가 안 좋구나. 유럽이 보라색이에요. 빨간색은 미국입니다. 근데 보세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AI나 이런 쪽에 대해서 분명히 보완책을 말씀드릴 건데, 다만 왜냐? 유럽은 그동안 러시아에서 이렇게 천연가스를 엄청 싸게 사왔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천연가스관이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르트스트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수많은 천연가스관뿐만 아니라 300유로가 됐으니까 100배로 올랐다가 최근에는 10배 수준인 38유로 정도에서 멈춰 있습니다. 로보틱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왜 중요하냐?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인건비가 중요했죠? 그나라 뭘 줍니까? 에너지를 먹여야 됩니다. 근데 에너지 가격이 절반이 됐다. 그러면 그 나라의 경쟁력이 2배로 높아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자,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천연가스를 못 사면 우리나라처럼 중동에서 사면 될 것 같죠? 독일이 갑자기 가서 천연가스 우리한테 좀 팔아주세요. 나도 좀 사갑시다. 중동이 우린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이게 뭐라고 해주세요? 우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 우리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낮추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100배 비쌌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마지막으로 버티던 건 뭐였냐면,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사오니까 인건비 비싼 대신 이걸로 어떻게든 최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기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서방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은
여러분 트럼프 1기 때는 강력한 관세 정책을 쓰지 못했죠. 왜 그러냐? 트럼프가 그렇게 관세 정책을 쓰려고 했더니 평균 관세율 20%밖에 못 먹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때는 이런 꾀가 나왔죠. 야, 이제는 서방 사회에서 우리밖에는. 트럼프 1기 때는요, 그냥 기업가였어요. 절대로 행정도 몰랐고, 솔직히 이 사람이 정치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에 또 하나 생겼어요. 제조 부활입니다. 사실 이건 바이든이 하던 거죠. 트럼프는 제조 부활한다는 그런 대만, 한국, 그리고 일본이나 심지어 독일 기업까지 보조금을 주면서 미국 땅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관세를 때리면 지들이 쪼그라서 우리나라에 제조 공장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제조 강국까지 독차지하겠다는 게 미국.